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은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티커 심볼로는 VST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 확실히 주목도가 높아졌죠. 그 계기가 된 게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은행 TD 코엔의 분석 보고서 때문인 것 같은데요. 비스트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 보고서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그 보고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3%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191달러 선에서 마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191.37달러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비스트라라는 기업이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AI 시대 이 새로운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또 기업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TD 코엔의 분석이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신호인지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그럼 TD 코엔 분석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TD 코엔의 쉘비 터커라는 분석가가 비스트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매수, 바이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로 무려 2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250달러요? 와, 정말 공격적인 목표가네요. 그렇게 높게 본 근거가 뭘까요? 핵심 근거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러 산업에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이 유틸리티 산업 전체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본 거죠. 심지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특히 이 분석가가 주목한 부분은 비규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기요금 상한선 같은 걸 정해놓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장 말입니다. 아, 규제가 덜한 시장이군요. 그렇죠. 이런 비규제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나면 그게 바로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높은 가격이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예측한 거죠. 음, 그렇다면 비스트라가 이런 비규제 시장에서 뭔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비스트라는 이런 비규제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증, 가격 상승, 회사 수익 증, 이 공식이 비스트라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비스트라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장 구조 안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TD 코엔이 비스트라를 최선호주로 꼽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는 사실 비스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 회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왜 유독 비스트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혹시 비스트라만이 가진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는 산업 전반의 기회 요인이 맞아요. 하지만 비스트라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발전 용량이 크다는 것 이상입니다. 바로 비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자원의 구성, 즉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 AI 시대가 요구하는 바와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에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중단도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쵸. 잠깐이라도 멈추면 큰일 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바람이 불어야 발전을 하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죠. 이걸 간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만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그 절대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안정적인 공급이 문제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스트라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비스트라는 전체 발전 용량이 약 4만 1000메가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인 기저발전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저발전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천연가스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그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비스트라는 단순히 용량만 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발전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스트라는 또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줄여서 BES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신재생 및 에너지 저장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정적인 발전원과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 AI 시대가 요구하는 안정성과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많은 유틸리티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비스트라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아주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인 셈이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단순히 오래된 발전소를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외부적인 기회 요인, 그러니까 AI 수요 증가나 잘 짜인 포트폴리오 말고 비스트라 회사 자체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은 좀 어떤가요? 회사가 이런 좋은 기회를 실제로 잘 활용할 만큼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 내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비스트라의 펀더멘탈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입니다. 우선 2024년 실적 전망치, 이걸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이던스를 최근에 상향 조정했어요. 아,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건 회사가 예상보다 더 잘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자신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회사가 현재 사업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로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치 긴 경주를 앞두고 엔진 정비를 잘 맞춰서 성능이 좋아진 상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해가 잘 됩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특히 유틸리티 기업들은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비스트라는 괜찮은 편인가요?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면 약 373.84%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좀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370%가 넘으면 네,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수준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 경영진도 이 부채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렇게 아낀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이 환원하겠다. 즉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아,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주주 가치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비스트라가 천연가스 발전소 7개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요즘 다들 신재생 하는데 오히려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늘리는 건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발전소 7개를 인수했죠. 이게 언뜻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아까 AI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잖아요. 네,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력이요. 그렇죠. 이번 천연가스 발전소 인수는 바로 그
지금 당장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과도기 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위스트라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 특히 AI 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거군요.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도 충실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위스트라는 이렇게 천연가스 발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균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아주 큰 빅테크 기업들을 인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기저발전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꾸준히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와 태양광 둘 다 가져가는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비스트라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 업스트림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 다운스트림 단계까지 사업 영역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강점입니다. 수직 통합 모델이 왜 강점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력 시장이라는 게 가격 변동성이 꽤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과 판매를 같이 하면 예를 들어 발전 부문에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소매 부문에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즉 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 비스트라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정말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자선으로 현재 수요를 확실히 잡고 동시에 미래 기술 투자와 또 전략적인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를 기회는 만들고 내부 역량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비스트라가 속해 있는 이 에너지 산업 전체의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어떤지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AI 말고 또 어떤 큰 흐름들이 비스트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거시적인 환경에서 비스트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꼽으라면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AI 발전력 수요 급증과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I 수요는 이제 확실히 알겠고요. 에너지 전환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 목표가 설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각국 정부들이 목표를 발표하고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즉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바로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게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전기를 필요할 때 바로바로 못 쓸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시스템의 주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그 과도기 통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책임져 줄 다른 에너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걸 보통 가교 에너지원,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라고 부르는데요. 가교 에너지원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입니다. 이 둘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탄소 배출이 있지만 석탄보다는 훨씬 적고 또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스트라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고 또 태양광과 BESS 투자도 하고 있죠. 네. 이건 비스트라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교 역할과 미래의 신재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비스트라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자체를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비스트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비스트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비스트라 같은 기업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라고 부르는 법안입니다. IRA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유명해졌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IRA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엄청난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크군요. 네, 예를 들어 비스트라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BSS를 설치하면 이 IRA 법안에 따라서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비스트라의 신규 사업 확장에 아주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됩니다.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IRA가 비스트라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또 다른 정책은 없나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전력망 현대화 노력입니다. 미국의 전력망이 사실 좀 오래되고 노후화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전력망 인프라 복원력 및 신뢰성 프로그램, 이걸 줄여서 GRIP라고 부릅니다. GRIP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GRIP는 말 그대로 전력망의 복원력,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하는 능력과 또 평상시의 신뢰성, 즉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송전선로를 새로 깔거나 변전소를 현대화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죠. 전력망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게 비스트라와는 어떤 관련이 있죠? 전력망이 더 튼튼해지고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스트라 같은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소비자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되겠죠. 즉, 비스트라가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인프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스트라의 사업 확장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수요 증가라는 시장의 순풍에 더해서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비스트라를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함께 점검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스트라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리스크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브이스트라의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 규제 및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IRA나 GRIP 같은 우호적인 정책들이 있지만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이스트라가 가진 화석연료 발전소, 특히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더 빨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 다음 행정부가 지금과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편다면 현재 브이스트라에게 유리한 정책 환경이 언제든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책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네, 정책 변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겠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변수들입니다. 특히 위스트라의 주력 발전원 중 하나가 천연가스잖아요. 이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변동성이 위스트라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위스트라도 이런 가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활용한 해치 전력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100%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연료 가격 변동성. 마지막으로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금리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위스트라의 부채 비율이 다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70%가 넘었죠. 유틸리티 산업 자체가 원래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오르게 되면 위스트라가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즉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특히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금리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 높은 부채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위스트라의 부채 감축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회 요인이 상당히 뚜렷하지만 동시에 규제 및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주력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높은 부채 수준과 관련된 금리 리스크,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비스트라 커포레이션 VST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TD 코엔의 분석부터 시작해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 변화, 비스트라의 독특한 포트폴리오 강점, 재무 상태와 성장 전략, 그리고 거시적인 산업 환경과 잠재적 리스크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네요. 네, 꽤 다각도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분석을 통해 본 비스트라라는 기업, 이제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비스트라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AI 혁명이 가져온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의 한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유틸리티를 넘어서는 기업이다. 네, 안정적인 기존 발전 자산,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광이나 BESS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착실하게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와 미래를 다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스트라는 이 격동의 에너지 전환기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TD 코엔의 이번 분석과 높은 목표 주가 제시는 바로 이러한 비스트라의 변화된 위상과 잠재력을 시장이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 혹은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TD 코엔의 분석이 바로 그런 변화를 알리는 시작점이었다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탄탄한 펀더멘털과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인 포트폴리오, 거기에 AI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순풍까지. 위스트라를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들이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짚어주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요.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죠. 오늘 비스트라에 대한 심층 분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맺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의 확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AI 혁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다면 비스트라처럼 대규모의 안정적인 발전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어쩌면 자신들이 가진 이 전력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AI 혁신이 퍼져나가는 속도나 방향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일종의 문지기 게이트키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문지기 역할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 수립이나 혹은 전력 시장 내에서의 경쟁 구도, 더 나아가서는 AI 산업 자체의 발전 방향에까지 어떤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분석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기업을 넘어서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